마을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있는 마을이 충분치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대출이나 아까 뭐 위원장님도 좀 다양한 뭐 커뮤니티 펀드나 뭐 다른 다양한 부분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같이 좀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우선 대출 실행했을 때 이게 태양광이 실제 이제 인허가가 나고 이제 바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짧으면은 뭐 두세 달 만에도 끝날 수는 있긴 하는데 이 공사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6개월 뭐 1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이제 업체에서 이제 뭐 기성금이나 성금 같은 거를 뭐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시기가 수익권 담보를 했을 때는 상업운전을 한 조건으로 해서 그 정책자금을 실행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에 뭐 기성이나 성금 부분 지급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도 좀 미리 좀 이게 그 자금이 좀 투입될 수 있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애관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기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금 돼 있는데 어찌됐든 10년 동안에 지금 원리금을 한꺼번에 다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 자체가 분명히 좀 줄어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햇빛소득 마을 자체가 이제 일정한 저기 수익이 계속 이 마을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마을에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자금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보통 이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면은 그 해에 다 이게 지금 준공시켜서 자금 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만약에 이 기한 내에 저기 그 준공을 해가지고 인출이 안 됐을 경우는 대출 승인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혹시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좀 혹시 이제 약간 그 공정 지원이나 뭐 사업 준공이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좀 약간 뭐 자금 인출 유예 제도 정도 이런 제도와 같이 병행됐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뭐 RPS 제도가 뭐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우선 뭐 그걸 떠나서 햇빛소득 마을이 수익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뭐든 진행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에다 이제 공공 부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저희 시설 기능 유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저기 좀 저수지 좀 난개발이 방지되면 안 되고 저희가 재난 대응 그리고 안전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게 충분한 그 기준에 맞는 제품이 그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기준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산업화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될 거라는 말씀과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어촌공사에서 말씀하신 부분, 현재 이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 부분을 이제 1년 거치 19년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거치 기한 없이 뭐 20년 동안 분할 상환의 상품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중에 영동형 태양광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이 있는데 영동형 태양광이나 수상향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단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금융사에서 대출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께서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 주실 부분이 대출은 당연히 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대출에 대한 리스크 부분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손해보험,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 집행에 대한 그 안정성이라든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보험 상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 지원영 변호사님께서도 외국 사례 말씀하셨고, 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마을 협동조합, 지역 커뮤니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의지가 없고, 지원금 위주로 요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사업이 성공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의지가 있는 마을 주체가 꼭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이제 이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관련 기획 설계나 이런 전문가들이 상시 교육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충분한 사업 기간이 제공이 돼야지만 충실한 사업 계획이 작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과거 이제 햇빛 둘에 신청하실 때 대부분 주민 갈등의 대부분이 수익 배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신청하신 후에 취소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 초기에 설계나 기획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 관리 단계에서도 참여하는 분들의 참여가 이제 참여하시다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노령이신 관계로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고려를 하셔서 운영 관리에 어떻게 이런 부분 해결하고 보완할지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자체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몇 가지 옆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격거리 기준이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는데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은 주거 지역은 최대 100m고 도로 인근은 설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지역은 1km까지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제 정기사업 허가 부분은 개발행위와 같이 의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허가사항이 또 농림부나 이런 쪽에 필요하다면은 부처를 가로질러서 의제 처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합해서 의제 처리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사업지 선택 부분입니다. 사업지가 나대지나 대지인 경우에는 크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건물이 구옥인 경우에 건물이 미등기되거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허가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지 선정 시에 미리 이 부분을 해결하고 주의해서 선정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치 이후에 이제 시공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3년 정도는 사후 관리를 오해는 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문제이거든요. 이거를 중소규모인 경우에 지역에 전문 인력을 둘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을 이용한 원격 사후 관리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계 단계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중대형인 경우에는 이 전문 기업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에서 관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에너지 구량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메가까지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에너지 자립마을로 이제 키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에너지 거래 부분까지 포함이 되시기 때문에 이건 원격 플랫폼이나 전문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운영 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최재관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처럼 농촌이나 농업인한테 소득을 이만큼 올려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 앞서 발제하신 부분에 실패 사례가 있듯이, 저희들이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 계신 구양리도 있지만 그 옆에 비슷한 조건임에도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를 더 자세히 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우리 지금 하는 사업들이 환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걸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근의 그 마을을, 실패했는 마을을 산업부에서 자금도 지원해주고 비슷한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실패한 사례를 제가 보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지나 이렇게 여건들이 조금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강조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최재관 대표님도 지금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보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어떤 지원금이나 마을의 여건이 좋아서 한 1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4, 5년 걸렸다고도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이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실패한 사례에서도 마을 이장님은 대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같은 이제 모델을 되게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주민 동의를 받으면서 사인을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마을은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에 대부분 공감하시고 이런 거를 이런 마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이셨을 건데, 그런 속도 조절을 하시면서 원칙이나 이런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공공체한테 주는 것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저도 이 사업을 바라는 만큼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칙이라는 것을 엉기는 순간 다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방금 같은 사안에서는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헌법소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이 사업 전체가 자초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괜히 흠집이 돼서 다른 부분에 휩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아무리 명분이 좋고 이게 맞다고, 선이라고, 이 마을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가면은 마을에는 어떤 딴 욕심, 흑심을 가지고 배임이나 다른 행위도 조심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조심하거나 사업체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발표하시면서도 원칙이나 조사에 대한 기간, 어떤 프레임, 원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이 사업이 결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을을 지향한다면 조금 더 단계를 기다리고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물론 햇빛소득마을 이제 시범 사업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조금 더 저희들이 놓치는 게 없는지, 조금 더 챙길 게 없는지, 물론 법이나 규제가 돼서 막힌 부분이 있다면 그건 빨리 개선하고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을을 추진하고 마을의 리더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저희들보다 조금 더, 법과 제도는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지만 마을에서 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마을의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복잡한 심정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에너지 업무는 계속 하게 되고요. 요 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태양광의 발전 모델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농촌의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또 모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게 오버랩 되면서 정말 우리가 농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과제로 이미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다만 그거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최소한 5년 정도 안에 효율적으로 이걸 달성하겠냐, 그런 부분에 이제 강론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최 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또 제안과 이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고 계신 걸로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중에 이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융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나 기업이 자부담으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한 저리로, 그리고 이제 5년 거치 보통 10년 상환 이렇게 좀 길게 텀을 갖고 가면서 이렇게 융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많이 늡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가 한 6,500억 정도로 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내년, 내후년 갈수록 규모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그런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농형태한광은 뭐 지역에 기반해 있고, 특히 또 지역을 잘 아는 금융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규정을 좀 개정하든지 해서 어쨌든 이 지역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뭐 특정한 어떤 금융기관 말씀은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금융에 대한 혜택을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 확실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통 문제가 이제 계속 좀 이슈가 되는데, 사실 이제 일단 개통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지금 뭐 힘들고 아니면 조금 여유하긴 하긴 그렇지만 힘든 데보다 조금 나은 데가 있고, 이게 지역별로 좀 굉장히 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합쳐서만 2.5기가 정도가 개통이 지금 대기가 있는 상태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만 3.9기가 정도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수도권이나 뭐 대전이나 이런 부분은 뭐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개통에 대한 이슈를 조금 어떻게 보면 뭐 현명하게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ESS를 결합하는 방법도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리고 아니면 저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수도권 위주로 일단 시범 사업을 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산하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두 가지 다 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ESS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 4, 5년 전에 화재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최우선적인 또 그걸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1메가와트짜리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거를 피크 시간대 뭐 1시간을 충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3.5시간이나 4시간을 다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ESS 용량을 얼마나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용량에 따라서 사실은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검토한 금액이라는 게 있고, 다른 일반 기업에서 한 것도 있지만, 뭐 작게는 1메가와트하고 하면 뭐 3억에서 5억까지도 뭐 나오는 상황이라, 그거를 뭐 4시간, 3시간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1메가와트 설치하는 비용에 뭐 거의 뭐 준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특정한 시간에만 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어떤 그 개통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특히나 저희가 이제 경부화대라고 하는 본가를 보면은 기저부하보다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거의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개통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개통에 대한 정보를 좀 알면 그거를 정말 그 파인튜닝해서 정밀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거는 정말 저희도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정말 그 농촌의 마을 단위로서 협력할 수 있는, 그 주민들이 한뜻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뭐 이 영농을 싹 밀어버리고 했던 그 소위 농촌형 태양광,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주민과 또 사업자 간의 갈등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정말 이번에 이런 모델에서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주민들이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확대를 하고 그거의 수익을 상당 부분 쉐어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마련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